안녕하세요. 프로페서 머니입니다. 자, 오늘은요. 기업 세계에서 벌어지는 정말 한 편의 스릴러 영화 같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적대적 M&A에 맞서는 아주 치열한 방어 전략의 플레이북이죠. 우리의 성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전투, 그 막을 지금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정체 모를 세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정말 애지중지 키운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고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거죠. 자, 이 앞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시겠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빠질 수 없는 존재가 있죠. 바로 기업 사냥꾼입니다. 이들은 기존 경영진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든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세력이에요. 이들이 나타났다는 건 뭐랄까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방어 전략의 목차입니다. 성을 지키기 위한 여러 단계의 방어선처럼 아주 기초적인 방어벽부터 시작해서 최후의 비밀병기까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방어선부터 시작해볼까요? 이건 공격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평화로울 때 미리 회사의 기본 뼈대, 바로 정관과 이사회에 단단하게 구축해 놓는 일종의 철벽 방어입니다. 이런 방어 전략들을 묶어서 상어 퇴치약이라고 불러요. 이름이 재밌죠? 말 그대로 상어처럼 달려드는 기업 사냥꾼들이 우리 회사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아니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게 만들어서 아예 공격할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거죠. 성벽을 미리 아주 높고 단단하게 쌓아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바로 가중다수결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합병 같은 정말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주주들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통과되도록 정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보통의 과반수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거의 넘기 힘든 철벽을 세워버리는 셈입니다. 또 다른 아주 영리한 방법이 있는데요. 차등 임기제 이사회입니다. 이사들을 한 번에 싹 바꿀 수 없게 매년 3분의 1씩만 교체하도록 못 박아두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격자가 이사회를 장악하려면 최소 3년이 걸립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 방어하는 쪽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천금 같은 시간인 거죠. 자, 좋습니다. 이제 기초적인 방어벽을 넘어서 기업 방어 전략 플레이북에서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유명한 무기 중 하나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바로 독약증권입니다. 와,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그 이름처럼 효과가 정말 강력해서 이건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궁극의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약증권 원리는 이렇습니다. 공격자가 우리 회사 주식을 일정 지분 이상 사들이는 그 순간 그 공격자를 제외한 기준 주주들한테 우리 회사 주식을 아주 파격적인 헐값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식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공격자의 지분은 희석되고 인수비용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으로 치솟게 됩니다. 말 그대로 삼킬 수 없는 독약을 먹여버리는 셈이죠. 이 독약증권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플리비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 회사 주식을 싸게 사도록 하는 사전 방어 성격이 강하고요. 반면에 플립오버는 더 공격적입니다. 일단 합병이 된 후에 발동해서 우리 주주들이 인수한 저쪽 회사의 주식을 헐값에 사도록 하는 일종의 물귀신 작전 같은 거죠. 때로는요, 외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경영진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전략들이 과연 진짜로 회사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속내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야기 속 영웅처럼 등장하는 존재, 바로 백기사입니다. 기업 사냥꾼한테 막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우리에게 훨씬 우호적인 다른 회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더 좋은 조건으로 인수할게 하면서 우리를 구해주는 거죠. 적의 선에 넘어갈 바에야 차라리 우리 편과 손을 잡는 전략입니다. 백기사랑 비슷한 학원들도 있습니다. 화이트 스콰이어는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는 건 아니고요. 방어에 딱 필요한 만큼의 지분만 사주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요. 또 빅브러더는 직접 나서지는 않더라도 저 회사 뒤에는 우리가 있다는 존재감만으로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런 방어 전력들 결국 경영진 자기들 자리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 논란의 한가운데 바로 이 황금 낙하산이 있습니다.
회사가 인수돼서 경영진이 잘릴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퇴직금을 주도록 미리 약속해두는 거예요. 이게 과연 회사를 위한 방어책인지 아니면 경영진의 욕심인지는 지금도 계속해서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자, 이제 모든 방어선이 뚫렸을 때 쓸 수 있는 가장 공격적이면서도 최후의 수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최후의 반격이죠. 왕관보석 전략입니다. 만약 기업 사냥꾼이 노리는 게 우리 회사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치 있는 자산, 즉 왕관의 보석이라면 차라리 그 보석을 다른 데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사라졌으니 기업 사냥꾼도 더 이상 우리 회사를 탐낼 이유가 없어지겠죠. 모든 걸 잃기 전에 가장 소중한 걸 먼저 버리는 정말 초토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담하고 어쩌면 가장 통쾌한 방어 전략, 팩맨 방어입니다. 이름 그대로 게임 팩맨처럼 나를 잡아먹으려는 상대를 거꾸로 내가 먹어버리려는 시도예요. 우리를 인수하려는 저 회사를 상대로 우리가 역으로 공개 매수를 선언해버리는 거죠. 잡아먹히기 전에 잡아먹는다. 와, 이보다 더 공격적인 방어는 없겠죠? 이 전략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2013년에 남성복 회사인 맨즈 웨어하우스가 경쟁사인 조스에이뱅크를 인수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조스에이뱅크가 고전적인 팩맨 방어로 맞받아쳤습니다. 바로 맨즈 웨어하우스를 역으로 인수하겠다고 제안한 거죠. 정말 영화 같은 창과 창이 맞부딪힌 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방어 전략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모든 전략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전략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최선일까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방어 전략, 그거 다 무능한 경영진이 자기 자리 지키려고 쓰는 수단일 뿐이야. 주주들한테 이익이 될 수도 있는 인수를 막는 거라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하죠. 아니다. 이런 전력이 있어야 공격자가 더 높고 공정한 가격을 제시하도록 압박할 수 있고 결국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누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가? 결국 우리는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강력한 기업의 무기들, 과연 철옹성 같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주주들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방패일까요? 정답은 아마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